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미군은 왜 현대 로템이 아닌 한화의 무인 전투 차량을 선택했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동맹군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미군이 채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FCT라고 합니다. Foreign Compare Testing, 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사용하는 장비보다 성능이 월등하거나 미군이 꼭 필요한데 없는 장비, 이런 것들을 미군이 선택을 해서 성능을 테스트해 본 다음에 만족하면은 미군에 채택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한화의 무인 전투 차량이 채택이 돼서 올해 말부터 시험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명칭이 미니 탱크입니다. 우리는 무인 전투 차량이라고 부르지만 미군은 그 명칭을 미니 탱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군이 하나의 무인 전투 차량을 바라다보는 시각과 전투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군이 바라다보는 시각은 엄연하게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군은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무인 전투 차량 2대와 하나에서 제작한 무인 전투 차량 2대를 6개월 동안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그 시험 평가에서 하나에서 제작해서 납품한 2대의 무인 전투 차량이 압도적인 차이로 다 선택이 된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평가가 미군이 다르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은 다양한 전장 환경을 경험을 한 나라입니다. 그 다양한 전장 환경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무인 전투 차량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더 추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군이 본 겁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도 많은 무인 전투 차량은 있습니다. 미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군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딱 맞는 전투 차량이 바로 하나의 무인 전투 차량인 겁니다. 왜 미니 탱크라고 하겠습니까? 보병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인 전투 차량에다가 부가 장갑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에 장착된 RCWS가 하나가 자체 개발한 장비라는 겁니다. 운전병이 없는 상태로 자율주행이나 원격 주행을 해가지고 보병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하기도 하고, 부상병을 구성할 수도 있고, 드론을 탑재해서 합동 작전도 할 수 있고, 보병과 같이 시가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40mm 유탄 기관총 같은 것만 장착해 놓기만 해도 시가전에서는 무지무지한 화력을 보병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능성을 미군이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병 전투 지원 차량은 그야말로 소모품입니다. 운전병이 필요 없고 긴급한 물자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전방 군수 지원에도 딱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자 운반 드론을 탑재하기만 하면은 고지에 있는 아군에게도 실탄 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전 투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색 정찰, 그 다음에 시가전 등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색 정찰을 할 때는 전지로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을 안 돼서 적이 탐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인 전투 차량을 채택하기만 하면은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수색부대도 다 현재를 해제시켜도 되는 겁니다. 부가 장갑을 장착해 놓고 40mm 유탄 기관총과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RCWS의 성능으로 보병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은 그런 장비죠.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봤듯이 헬기가 지원을 나갔다가 격추돼가지고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무인 전투 차량에다가 공격용 드론을 탑재해서 보병을 지원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악화돼도 피해가 늘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자체 제작한 RCWS는 충분한 사용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6년이 전부 독립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동이 가능하고, 타이어를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방식 타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펑크 염려도 없다는 겁니다. 등판 능력이 60%나 된답니다. 그리고 작전은 항상 2대가 일개조로 편성돼서 작전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km 이내에 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고, 개인 보병 통신 장비와는 1.6km 이내까지는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이 두절되면은 재연결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 반경은 100km에 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규모 보병 전투는 100%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찾던 딱 맞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오시코시와 함께 레드백을 미군에 납품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에게 바퀴 달려서 굴러다니는 장비는 거의 다
오시코시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군이 채택하기만 하면은 거의 헌비 정도보다 더 많은 수량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채택했다 하면은 전 세계 군대가 다 채택을 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국방 채널들이 빨아들여야 되는 건데 또 이런 거는 다루질 않습니다. 미군에서 FCT 시험을 통과한 하나의 무인 전투 차량 소식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